자, 어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한 살 더 먹겠죠? 왜 앞에 안 보죠? 앞에 봐도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학원이에요. 이건 신의 영역인가 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좌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면서 1단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부 내용을 제외시키고 계산적인 내용이 나오는, 몰이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흐름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화학의 기초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주기율표를 모르는 친구는요. 미리 적어서 체크해서 다 외워야겠죠? 고2가 됐는데도 주기율표를 깜빡깜빡하는 친구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율표는 지금 좀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적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주변을 보고 있는 많은 물질들은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은 가장 작은 원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는 중간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는 전자가 존재했죠. 오케이? 원자라는 건 결국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은 그림 보다시피 플러스를 띄고 있죠.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 안에 학대에서 보면 플러스를 띄게 만드는 양성자와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보다시피 마이너스를 띄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라는 친구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주기율표 1번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할게요. 같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항,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 20번까지 이어져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정한 주기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오는 표를 만들었어요. 원소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질량 순서대로, 즉 원자들의 질량, 원자량을 순서대로 나열했는 표,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시했는 오빠가 바로 멘델레예프였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은 멘델레예프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한 오빠는 모즐리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시킨 주기율표 기틀을 마련한 사람. 원자 번호는 또 다른 말로는 양성자 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누구다? 현대의 주기율표 틀 양성자 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누가? 모즐리 오빠였죠. 됐습니까? 최초로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은
원자력 순서대로 제시했다. 멘델레예프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모즐리다. 무슨 순서대로? 순서대로 했다. 양성자 수 순서대로 순서를 매겼다. 원자번호 순서대로 순서를 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정보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봅시다. 1번인 친구들은요. 원자번호가 1번이죠. 양성자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원자번호, 양성자 수를요. 이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없어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한 개가 그냥 원자핵이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위에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해주는 자리인데 양성자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적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앞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나타내는 개수를 적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는 건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 수소 2마리가 이렇게 결합해서 한 덩어리다.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는 앞에 있는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얻었는지 잃었는지의 전하량을 표기하는 자리예요. 플러스 1, 1뿔. 한 개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적는 자리입니다. 원소기호는 이렇게 네 군데 각각 적는 규칙이 있어요. 헬륨은 또 어떻게 적을까요? 2번이니까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다? 2개죠. 2번은 양성자 2개야. 양성자 2개고 중성자 몇 개? 2개예요. 총 몇 개입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총 2 더하기 2는 4. 질량수는 4. 얘는 2번이죠. 양성자 2개였고 양성자 수도 2고요. 원자 번호도 2번이에요. 그럼 앞에다가 2를 적으면 되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3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 3번 리튬 앞에다가 뭐 적어요? 이렇게 숫자 3을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원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외적인 친구들이 많긴 한데 통일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양성자의 수가 있으면 질량수는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 질량수는요. 양성자가 3개면 중성자도 3개다. 4개면 4개다. 5개면 5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인 건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자, 1번이면요. 양성자 수 몇 개요? 정리합시다. 양성자 수 몇 개? 1개. 전자수 몇 개? 1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이면요. 양성자 몇 개였죠? 2번 2개다. 전자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이니까 1개니까 1개당 플러스 1이야. 그 플러스 1에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2번 친구는 2개니까 양성자 2개면 플러스 2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 몇 개? 2개니까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 양성자 1개를 플러스 1, 전자 1개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면요. 양성자 몇 개? 3개죠. 원자핵은 플러스 3,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주변에 전자도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5번은요. 양성자 몇 개? 5개예요. 그래서 플러스 5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 몇 개? 5개.
5번이니까 총 마이너스 5. 1번이면 1개, 1개, 2번이면 2개, 2개, 3번이면 3개, 3개, 5개면 5번이면 5개, 5개.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총 더하면 0. 3번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총 더하면 얼마? 0. 플러스 5, 마이너스 5 더하면 뭐? 0.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 번호는 알고 있으면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양성자 수를 알 수 있고 전자 수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양성자 수, 전자 수까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전자 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뭘 띈다?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1번이면 양성자 1개, 전자 1개, 10번이면 양성자 10개, 전자 10개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중성자는 대체적으로 양성자가 2개면 중성자도 2개야. 그럼 둘 다 더하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는 뭐라고 했어요? 질량수라고 했죠. 질량수는 어떻게 된다?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헬륨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2, 4 여기다가 적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중요한 것만 내가 체크를 했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전자 수 똑같고 원자는 중성이다. 이걸로 이제 설명할게. 자, 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 같아요? 잘 얘기하세요.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질량을 비교할 수 있죠. 우리는. 선생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여기에 있는 음료수가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느낌 알죠? 그것처럼요, 이 원자들끼리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무거운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원자들은 너무 작잖아. 안 보여.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도 안 보이는데, 수소기체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너무 작으니까 얘들 실제로 한 개 한 개 질량을 떼가지고 비교하기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숫자가 생깁니다. 그 숫자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몇 그램, 1그램, 2그램 이게 아니고 그냥 숫자야, 숫자. 질량수를 지금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양성자 수 몇 개? 1개. 양성자 1개니까 얘는 질량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총 몇 개? 4. 질량수. 그 탄소는 몇 번이야? 1, 2, 3, 4, 5, 6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수 6개, 중성자 수 6개니까 질량수 얼마? 12. 6 더하기 6, 12. 해서 보통은 얘들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대체적으로. 맞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1, 4,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돕기 위해서 1, 4, 6, 8, 10, 12, 14, 16, 18, 20. 네,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있었지 방금? 캐치했어요? 22, 그 다음에 24, 26, 28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이해를 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서 느슨해지긴 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 질량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오케이? 자, 원래 옛날 같으면 산소를 중심으로 질량을 16이라고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오차값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탄소를 기준으로 질량수를 12라고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오차의 가격이, 오차값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서로 질량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는 질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프린터를 보시고요. 자, 원자 한번 볼게요. 기호가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질량, 상대적인 질량이 쭉쭉쭉 나와 있고 상대적인 전하가 있어요. 지금 전자랑 양성자, 중성자 봤을 때 전자랑 양성자 봐봐. 전자는 지금 몇이에요? 하나의 질량이 10에 뭐 마이너스 28승 돼 있지 않니? 근데 지금 양성자는 어떻게 됐어? 10에 마이너스 24승이잖아. 누가 압도적으로 더 커?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훨씬 커요. 이거 숫자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수 할 수 있죠? 되는 거 맞아? 돼? 안 돼? 예빈아 이거 이해돼? 안 돼요? 마이너스 24승이랑 마이너스 28승이랑 누가 더 커요? 숫자 24가 더 큰 거 맞죠? 10의 24승은 10의 24승분의 1이란 뜻이고요. 얘는 10의 8승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네,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보시면 상대적인 질량은요. 원자 핵의 질량이 대부분이고 전자는 너무 가벼워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작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비슷하다고요. 지금 그걸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원자와 이온의 표시법입니다. 쌤이 얘기해줬죠?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고요.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는 자리고요. 오른쪽 위에는 전하 표시고요. 아래는 그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수. 수소 같은 경우 한 번 더 볼게요.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얘를 우리는 수소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중성자가 한 개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수소 앞에 봐야지.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수소라고 합니다. 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둘 세 개,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친구는 똑같은 수소예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거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거지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원소예요. 이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같은 원소다. 화학적 성질, 질량이 달랐을 뿐이지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 원소다. 이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기초적인 거 보고 있는데 어렵진 않죠? 프린트를 넘기시고요. 자, 10페이지 바로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좀 더 넘기시면 요거 나오죠? 10페이지. 10페이지. 물질의 분류 나옵니다. 조금 더 있네요. 시계 줄여서. 스타벅스 시계. 여기 누르면 불빛이 나와요. 스타벅스로 하니까 괜히 좋아 보이죠?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아, 물 먹고 싶다. 물.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어떻게 적어요? 화학에서는. H2라고 적죠? 맞지? 좀 유식해 보이려고 이렇게 적은 걸까? 아, 그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통일한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자. 화학의 언어로 우리는 이렇게 기호 A, B, C, D 기호와 뭐로? 숫자로 나타낸 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부르죠. 이해됐어? 내가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화학식으로 계속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화학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의 분자를 식으로 적는 분자식도 보이고요. 그리고 실험식도 있을 거고요. 구조식도 있을 거고요. 시성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식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적을게요. 포도당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도당. 자, 포도당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동하기가 쉬운 한 덩어리예요. 이걸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얘가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녹말이라고도 부르겠죠. 이동하기 쉬운 이 한 덩어리 포도당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이 한 덩어리를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화학식으로. 자,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만든 친구거든. 밥 먹고 빵 먹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얘들은 공통적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 플러스로 더 추가되어 있는 친구들이지.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친구인데 이 탄수화물의 일종인 단당류, 포도당. 이 포도당도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1대 2대 1꼴로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6대 12대 6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물이 담겨져 있어. 물컵에. 여기 있는 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많겠지. 거기서 내가 한 개만 뗐어. 이거 H2O야. 물 한 덩어리야. 한 분자야. 여기 있는 거 한 개 뗄 수 있으면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요. 한 개 뗄 수 없으면 분자가 아닙니다. 한 개 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분자를 화학식으로 지금 적은 거야. 이게 바로 분자식이에요. 분자는 개념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물이나 한 개 뗐는 물이나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한 덩어리야.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똑같은 녀석이니까 성질을 가지는 한 개라고. 기본 입자예요. 이게 바로 분자입니다. 한 개 뗄 수 있는 걸 분자라고 하는데 얘는 분자야. 딱 보다시피 여러분들 산수 잘하잖아요. 6, 12, 6 하면 뭐 하고 싶어? 뭔가 깔끔하게 나눠주고 싶지? 그래서 이걸 정수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나눠서 1대 2대 1 이걸 바로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분자 한 개를 화학식으로 표현한 식. 실험식은 뭐다? 분자식을 정수비로 나눠서 간단하게 만든 식. 이게 실험식이야. 그리고 구조식과 시성식은요. 이 친구들을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CH4 이게 메테인인데 얘를 어떻게 그릴까? 탄소를 기점으로 수소 4마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작용기를 끝에다가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COOH, 카복시산, OH, 알코올 종류 이런 식으로 끝에 작용기를 따로 적어줘서 나타내고 있는 식을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다? 요거 분자식과 실험식입니다. 분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분자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정수비로 나눠준 걸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분자가 그럼 될 수 없는 친구는 누굴까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답만 적을게요. 분자가 될 수 없는 친구는 금속과 결합한 금속 결합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런 친구들은 분자가 될 수 없는 친구고요. 나중에 이거 설명할 거예요. 양용과 음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들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 뒤로 빼곡하게 결합하다 보니까 한 덩어리, 한 세트, 한 분자만 뗄 수가 없어요. 너무 앞뒤, 위, 아래로 강하게 결합하다 보니까 한 세트만 뺄 수가 없는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분자라고 할 수 없고요. 이런 친구의 대표적인 친구가 얘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트륨 존나 많고 염소 존나 많아. 분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정수비를 나눠서 쓰고 있는 실험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분자가 아닌 친구들은 우리가 실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는 금속들. 구리, 철, 염화나트륨 이건 다 실험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좀 봤습니다. 실험식이 뭔지 분자식이 뭔지 지금 봤어요. 넘기시고요. 설명을 더 하고 싶지만 지금 하진 않습니다. 이거 생략을 하고 자, 두 번째 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뭘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뭘? 듣다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만 하면 되거든? 이해되고 있어? 처음 앞에 배운 거 없이 이런 거 바로 알면 조금 안 할 텐데. 쌤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검색까지 잘 나오네. 자, 정리하자. 용어 정리하자. 자, 지금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자, 원자 번호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아? 양성자 수랑 똑같고 전자 수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화학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화학식은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불렀죠. 이때 분자를 식으로 적었어. 분자식. 정수비로 나눴어. 실험식이라고 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만 적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딱 세 가지 용어만 더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만.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쪼개다 보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친구. 이걸 우리는 원소라고도 부르고 원자라고도 불러요. 벽돌집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무집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은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잘 봐요. 원소는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즉 이름을 얘기합니다. 원자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딱 적었어. 자, 이거 원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수소라는 원소가 있고요. 산소라는 원소가 있어요.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 두 개야. 맞는 말이야. 원자 두 개다. 틀린 말이야. 원자는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니까 총 몇 개다? 세 개다. 볼게요.
CO2야 이산화탄소인데요. 얘는 자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개예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예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했던 거 또 볼까요? 이거 포도당이라고 하죠. 6대 12대 6입니다.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원소가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원자가 뭐예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총 24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원소는 이 음료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성분을 봐야겠네. 이름이에요, 이름.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름이고요. 자, 원자는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도 더 있었다? 분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물컵에 있는 물 한 분자만 뗐습니다. 여기 있는 물이나 여기 한 개 뗐는 물이나 똑같은 녀석이에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질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가지는 한 덩어리, 기본 입자입니다. 이게 바로 분자입니다. 우리가 수능 칠 때까지 평생 살면서 계속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머리 식힐 타임 1분. 1분만 머리 식혔다가 조금만 나갑시다. 영상은 끊지 않고 그대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1분 다 지나갔어요. 1분 빨리 지나가죠? 1분이면 되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 10초 줄게요, 30초 줄게요, 이렇게 많이. 이제 자질구레한 거 했고 이제 진짜 재밌는 거 나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묶음. 여기 보시면 몰이라는 뜻이 나와요. 원자랑 몰. 우리는 이 질량수를 봤는데요. 이 친구들의 원자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 원자량 10이잖아. 얘 10이잖아. 얘 8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수에다가 그램을 안 붙이면 돼.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실험식량, 이거 다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다 그램을 붙이면 안 된다. 실제로 한 개 한 개 질량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탄소 볼게요. 탄소 원자량은 어떻게 돼요? 12요. 끝. 분자량이니까 어떤 분자 볼까? H2 볼까? 물 분자의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소 2개니까 얼마야? 한 개가 얼마야? 1이지. 양성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질량수 1이었잖아. 1. 얘는 예외적인 친구잖아. 중성자 없으니까 1, 2개니까 2지. 2 더하기 얼마예요? 얘 몇 번이야? 산소 8번이야.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니까 총 16이지. 16. 얼마? 물 분자량 얼마? 2 더하기 16이니까 18. 그램 붙이면 안 돼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요. 화학식량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했던 거 계속 합시다. 이거 포도당이지? 화학식량 계산해봐. 이거 어떻게 할까? 탄소 한 개 얼마예요? 탄소 6번이잖아. 6, 2, 12. 한 개당 12야. 6개야. 12 곱하기 6. 자, 얘는 12개니까 얼마야? 12. 자, 산소는 8번이잖아. 8이 16, 16인데 총 몇 개야? 6개지.
16 곱하기 6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학식 양이에요. 그램 붙이면 안 된다. 이거 실제로 질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실험식 양. 이거 실험식 양으로 고쳐볼게. CH2O지. 이거 계산해볼게. 탄소 1개 6번이니까 6, 12. 수소 2개니까 2. 산소 8번이니까 8이 16. 다 더해요. 얼마 나옵니까? 30. 됐습니까? 이거의 몇 배예요, 지금? 화학식량. 봐봐요. 몇 배예요? 6으로 나눠준 거. 이게 실험식인데, 실험식 양인데. 이거 6배니까 곱하기 뭐 해주면 돼? 6 해주면 되겠지. 3, 6에 18, 180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 실험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몰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자, 몰이라는 건 연필 한 다스, 한 봉지, 한 박스, 한 묶음 뭐 이런 단위들이 되게 많죠. 묶음의 단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어머, 수소기체 있네? 산소기체 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 이온들. 이런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를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고 왔어. 좀 많지? 10의 23승계면 공이 몇 개나 붙었냐? 23개 붙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고 와서 이거를 한 봉다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자? 1몰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을 한 단위로, 한 묶음으로 부르는 단위가 바로 몰이에요. 정리해 줄게요.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 상태에 있는 수증기잖아, 물. 수증기가 몇 개 들고 온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고 왔어. 이거 수증기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때 이 1몰의 개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의 수. 이 또 뭐야? 뭔데 나왔네요. 뒤에 설명할 건데. 자, 이렇게 우리는 몰 단위를 쓸 건데 앞에다가 적기는 좀 그렇고 지금 얘 2몰이야. 자, 2몰 들고 왔다. 자, 그러면 수소는 몇 몰 있는 걸까요? 산소 1개에다가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요걸 2몰 들고 왔대요. 그러면 산소는 총 몇 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지되고 난리야? 대답하지. 이상한데? 얘 2개 들고 왔어. 얘 2개 들고 왔다. 수소 몇 개야? 총 수소 몇 개야? 수소 원자? 한 개당 2개니까 2, 4, 4개잖아. 맞죠? 산소 몇 개예요? 이 자체가 2덩어리 2개 들고 오니까 몇 개야? 2개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게 2몰 들고 왔어. 2묶음 들고 왔어. 그럼 얘는 몇 묶음이야? 수소 4묶음이잖아. 4몰. 오케이? 그럼 산소는 몇 몰이야? 2몰이잖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 개수를 볼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얘를 한 묶음만 들고 올게. 1몰 들고 왔어. 1몰 들고 오면요. 수소는 몇 몰 있는 거예요? 수소는 2몰 있는 거고요. 산소는 1몰 있는 거지. 이걸 개수로 볼게. 1몰일 때 이 물 분자는 1몰 들고 왔어.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거야. 입자수, 개수입니다. 개수. 수소는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수소는 2배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하고 곱하기 뭐 한다? 2. 오케이? 산소는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용어를 한번 들어봤어요. 몰이라는 용어. 몰은 한 봉지, 한 묶음, 한 박스를 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이걸 1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물 1몰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쉽습니다. 얘 분자량 얼마야? 2 더하기 16이지. 분자량 얼마야? 18. 여기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돼. 이게 1몰의 질량이야. 잘 봐. 한 개만 연습하고 끝내자. 산소 기체가 있지. 얘 1몰 들고 왔어. 이거의 질량 얼마야? 산소는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그러면 한 개 8번이니까 8이 16이지. 한 개당 16이지. 질량수가. 두 개니까 얼마? 32예요. 질량수에다가 분자량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32g만. 그램만 붙이면 됩니다. 연습할까요? 자, 얘 54g 들고 왔어요. 얘 몇 몰 있는 거예요? 물 몇 몰 있는 거야? H2O 몇 몰 있어? 얘 54g 들고 왔대. 얘 몇 몰 있대? 3몰 있는 거야. 어떻게 계산했어? 1몰당 18g이니까 18 나누면 되지 뭐. 아니 얘가 1몰일 때 18g이잖아. 근데 지금 54g이니까 몇 배야? 3배로 주어진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몇 몰 있었다? 3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오늘 기초적인 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